국지 쪽수가 몇 쪽이지? 11쪽. 알았어요. 11쪽 먼저 펴봐요. 자, 11쪽에 쌤이 답 불러줄 테니까 채점 단디 잘 해라, 알겠지? 민서는 일단 답은 쓸 필요 없고 나중에 하세요. 자, 1번.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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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다음 2번에 O, X, X, X. 3번에 1번 증발, 2번 증발, 3번에 확산, 4번에 증발, 5번 확산, 6번 확산. 그 다음 4번 온도 확산. 5번에 니은, 디귿, 니은이다. 그 다음 14쪽. 자, 14쪽에 자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5, 5번에 4, 6번에 2, 7번에 5,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4, 11번 2, 12번 2, 13번 2, 14번 2, 15번 1, 16번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 17번에 1번 암모니아수 가까이 있는 손부터 붉은색으로 변한다. 2번은요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기 때문 해도 되고 퍼져나가기 때문 해도 됩니다. 그 다음 18번에 1번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나중에 수평이 된다. 그 다음 2번은 그 글자 다 넣어서 문장 만들면 맞아야 돼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불러준다면 메탄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력탄탄 1번에 1,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여기까지 틀려놓은 거 먼저 수정하세요. 민서는 쌤 수업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지금 요렇게 숙제가 하면은 채점 해오면 안 됩니다. 쌤 불러주고 수정하라고 시간 줍니다. 상관없어요. 고칠 거 없어? 괜찮아? 그럼 뒤로 넘어갑시다. 저 뒤에. 19쪽? 19쪽도 나갔었어, 그때. 자, 19쪽에 1번에 XOO, 2번에 증가, 3번에 OXOOX, 4번에 C, 5번에 A, 6번에 ABC 다 같다. 틀린 거 수정해도, 수정하세요. 틀린 거. 번에 3번 5. 그럼 됐습니까? 저 뒤로 넘어가자. 저 뒤에 쪽수가 몇 쪽이지? 3쪽. 3쪽. 그럼 다 불러줄게요. 자, 1번에 OOXO, 2번에 미연, 3번에 확산, 4번에 1번 붉은, 2번에 모든, 그 다음 5번에 1번에 높을수록, 2번에 작을수록, 3번에 진공속, 6번에 증발, 7번에 증발, 8번에 높, 낮, 강, 널, 그 다음 9번에 높을, 활발, 증발, 10번에 1번 확산, 2번에 증발, 3번 증발, 4번 확산. 그 다음 1번에 1, 2번에 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6번에 2, 7번에 4,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1, 11번 4, 12번 4, 13번 4, 5. 그 다음 1단계 1번 운동, 2번에 확산, 3번에 온도, 4번에 증발, 5번에 바람 부는 날. 틀린 거 수정합시다. 한쪽 3번 확산 어디? 3쪽 아, 3쪽에. 오케이. 끝? 됐어요. 그럼 시험 칩시다. 그러니까 자, 다음 주에 시험 또 칩니다. 다음 주에 시험 뭐 치냐면 일단 다음 주부터 공부해라. 우리가 지금 중력하고 탄성력 첫째, 중력하고 탄성력 다음 단어는 뭐죠? 그치, 마찰력하고 부력이지 맞지? 마찰력하고 부력이니까 요거 공부해올 수 있도록 하고, 너희들 2학기 때부터 시험 치재? 민서 너 이거 2학기 때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미리 예습하세요. 알았지? 마찰력과 부력 일주일 동안 공부 좀 해와. 너는 저번에 다 배웠으니까 그거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좀 준비해서 와. 알겠지? 다 90점 이상씩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간다. 진도 쪽수가 20쪽인가요? 20쪽에 4번 돼 있나 안 돼 있나? 오히려 그렇지. 관련되어 있는 생활 속의 현상. 출처나 안 출처나? 20쪽. 20쪽 제일 위에 4번 있잖아. 안 돼 있나? 자, 그러면 20쪽에 4번 그거부터 봅니다. 너희들 보일의 법칙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남들이 너희들 보고 보일의 법칙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보일의 법칙이 뭐지? 뭐가 일정할 때부터 대답해야 돼? 그치? 온도가 일정할 때 뭐하고 뭐는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를 선생님 식으로 적었을 때 P 곱하기 V는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 자 여기가 압력이다 여기가 부피다 그럼 반비례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식으로 한 번 더 적으면 P1 V1은 P2 V2다. 이식 있었지. 맞아요. 그래서 보일러 법칙 그러면 요까지를 갖다 외워둬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압력과 부피 관계를 갖다가 보는 걸 우리는 보일러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있는 거 그거는 책 보고 바로 갈 겁니다. 자, 보일러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속의 현상 또 뭐냐 주세요. 자, 1번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너희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커지니까 과자 공기가 팽팽해진다. 그 다음 2번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감소하거든요. 그럼 부피가 커지니까 점점 커진다. 그 다음 3번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 방울 수면으로 올라오면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공기 방울이 점점 커진다. 그 다음 4번 공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갖다가 줄여준다. 이것도 우리가 부피를 갖다 크게 해서 압력을 줄여준 케이스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감압 용기. 감압 용기는 압력을 감소시킨 용기입니다. 압력을 감소시킨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으면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듣고 이 얘가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C 간다. 너희들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일의 법칙이 몇 번 해가지고 보일의 법칙 했는지 봐줄래? 노트 필기에 2번이가 자 그러면 필기 3번부터 3번 자 여기 3번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다. 자 샤를의 법칙이 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누가 일정해야 되냐면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 부피는 비례합니다. 온도와 그 기체 부피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지금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체는 가만히 있나 끊임없이 운동하나? 끊임없이 운동하겠지 맞지? 그래서 운동한다고 선생님 바깥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럼 가열이라고 써볼게. 가열. 온도를 높여. 너희가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나? 더 활발해지겠지.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더 커집니다. 압력은 같아야 되니까 위에 추는 같이 한 개만 그려야 된다. 알겠지? 우리가 온도를 높였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변하나? 안 변하니까 입자수는 4개를 그려야 돼. 그대로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기체 운동 속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겠지. 그래서 화살표 길이는 더 이렇게 길게 해줘야 돼. 알겠지?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온도를 높였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지만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충돌 횟수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많아집니다. 그럼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부피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있습니다. 여기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있지. 운동 속도 요거. 요거는 누구에만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속도는. 그래서 저때 요건 필기하지 마. 저때 우리 보일러 법칙을 보면 자 보일러 법칙이 처음에 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알겠지? 이렇게 있었는데 요 안에 입자가 이렇게 4개가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압력을 갖다가 더 증가를 시켜볼게 알겠지?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맞지? 압력을 이렇게 증가시켰다. 이 안에 있는 기체 입자수는 변함이 없지. 얘들 운동 속도는 어떻게 돼요? 운동 속도가 같아요. 이거는 압력을 변화시킨 거지 온도를 영향 준 거 아니야 알겠지? 우리가 보일러 법칙은 온도 일정이잖아 맞지? 그래서 운동 속도 이거 많이 묻습니다 알겠지? 보일러 법칙에서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샤를의 법칙에서는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빨라진다는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건 상당히 많이 써먹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세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기체 부피, 그 다음에 이게 염도. 우리 온도하고 기체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라 그랬지? 비례관계지 맞지? 그러니까 비례관계면 요렇게 해야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비례지. 그 다음에 우리 염도시가 됐다고 해서 기체가 부피가 빵 됩니까? 빵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체 부피를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찍은 거야. 연부터 찍은 거 아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 온도를 낮추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니? 줄겠지? 근데 나중에는 점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 점선. 나중에 이렇게 점선을 그리는 이유가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 기체가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나중에 액체돼 버리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상태 변화라 할까 요 상태 변화가 일어났거든. 다시 얘기해서 기체였던 게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액체로 돼버렸거든. 어떻게 보면 되겠다. 자, 샤를의 법칙 요 정도 보고 책 따라볼 수 있도록 할게요.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의 C 기체의 온도와 부피, 온도 동그라미, 부피 동그라미 주세요. 온도 동그라미, 부피 동그라미 쳐라. 자, 그 다음 1번을 보니까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서 뒤에 가로치세요. 압력이 일정할 때 가로쳐라. 뒤에 줄 쳐라.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하고, 그까지만 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그냥 읽어볼게.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기체 부피는 감소하겠지 맞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그림 보세요. 중간 그림부터 봐라. 중간 그림. 중간 그림에서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해석할 거다. 오른쪽에 온도 높임 동그라미 한 쳐. 너희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 맞지?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줄 쳐라. 온도 높임 줄 치고 뒤에 줄 쳐라. 기체 입자 운동 속도 증가 줄 치고 그 밑에 줄에 충돌 횟수 증가 줄 치고 마지막 기체 부피 증가 줄 치면 되겠다. 그 밑에 3번 샤를 법칙 동그라미 치고 앞에 별표 3개 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샤를의 법칙은 누가 일정할 때? 그래, 가로쳐라. 압력이 일정할 때 가로치세요. 뒤에 쌤 이런 데 줄 쳐라. 기체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거기다 줄 칠 수 있도록 해라. 여기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지 마시 기울기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온도가 2배 되면 기체 부피도 그냥 2배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면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한번 볼게요.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보다는 다가 큰 경우가 뭐야? 그러면 일단 온도입니다.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않아 맞지? 그 다음에 부피입니다. 기체 부피 커지지 맞지? 그 다음에 운동 속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속도 빨라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입니다. 기체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소리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가나다 똑같은 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입자의 개수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입자의 크기도 변하지 않고 입자의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샤르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속의 현상 동그라미 치세요. 현상 동그라미 쳐서 자 1번 봐라.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열에 의해 팽팽해진다. 샤르의 법칙이다. 2번 열기구의 풍선 속에 공기를 가열하면 그러면 공기를 가열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열기구가 떠오른다. 그 다음 3번 여름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둔 과자 봉지 부풀어진다.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맞지? 부피 증가야. 그 다음에 4번 오줌 싸개 인형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에서 물이 나온다. 그거 앞에 작은 별표 하나 치세요. 오줌 싸개 인형 샤벨 법칙입니다. 그거 뒤에 다시 배울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 물 묻힌 동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면 동전이 움직인다. 선생님 잠깐만 봐라. 필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빈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여기 동전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다. 알겠지? 근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병을 감싸 잡았다고 보세요. 손을 감싸 잡으면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우리 사람 체온 36.5도제 맞지? 그래서 지금 병을 감싸 잡았다는 것은 온도를 높였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온도를 높이면 기체 운동 속도가 빨라지겠지? 요 동전 치겠나 안 치겠나? 치니까 덜쑥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게 샤레르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희들 플러스 강의 찾을 줄 아나? 여기 플러스 강의에 요게 3번 잠깐만 봅시다. 3번 작은 별표 하나 때려요. 자, 3번이 뭐냐면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플라스크를 감싸 잡으면 잉크 방울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유는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플라스크 속의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쌤 잠깐만 보자. 자, 요런 걸 플라스크랍니다. 플라스크 알겠지? 플라스크인데 요게 쌤이 잉크 방울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공기들이 있을 거니까 공기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을 거잖아. 맞지? 요거를 갖다 내가 손으로 감싸 잡아. 손으로 감싸 잡는다는 소리는 쌤이 아까 온도를 높인다고 얘기를 했다. 알겠지? 온도를 높이면 요 지점에 있는 잉크 방울 어디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디?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요 안에가 부피가 커질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4번. 샤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 그래서 요거도 한번 읽어볼게.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었다는 소리는 온도를 낮췄다는 소리.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부피 줄어들었습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온도를 높였다는 거야. 탁구공이 펴진다. 부피 증가하는 겁니다. 피펫의 윗부분을 막고 피펫의 중간을 손으로 감싸 잡으면 피펫 끝에 남아있던 용액이 빠져나오는 것도 샤르르 법칙입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고온풍선 액체 질소에 넣으면 온도가 낮은 곳에 넣은 거다. 그러면 풍선이 쭈그러진다. 부피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에 고무 풍선을 올려놓고 식히면 온도를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풍선 안에 부피가 줄어들어서 컵 속에 고무 풍선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쪽에 네모노티만 있습니다. 네모노티 두 개만 빨리 앞으로. 거기 BC. 피펫을 갖다가 우리 책에 그림이 저기 나오네요. 27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되게 여기 가늘게 있는 그런 거거든. 되게 가늘게 이렇게 용이 빠져나가는 건데 여기 눈금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이 끝에 액체가 꼭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액체가 이거 묻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바깥으로 빼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끝을 막고 중간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손으로 잡는다는 소리는 아까 체온이냐 온도를 높여준다는 거야. 그럼 요 안에 기체 부피가 증가해서 얘가 아래로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네모노티 다 불러줄게. 채점해. 자, 5.1 그 밑에 증가, 감소, 샤를 됐습니까? 오른쪽에
7번부터 11번까지는 숙제입니다.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겨. 22쪽 했나 안 했나? 안 했습니까? 그럼 22쪽에 탐구 A 제목 봐라.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그래서 압력도 뭐라 치고 뒤에 기체의 부피도 뭐라 치세요. 이건 무슨 법칙이야? 오일 법칙이지 맞지?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게. 옆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볼게. 주사기의 빗손을 뒤로 당겨 빗손 끝을 60mm로 맞추고 주사기와 압력계를 연결합니다. 2번 주사기의 빗손을 누르기 전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한다. 대기압은 1기압. 그래서 압력계에 눈금 돼 있는데 자, 그 밑에 쌤 읽어볼게.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의 눈금이 0인 경우는 1을 더해서 잃는다. 자, 줄쳐라. 압력계의 눈금이 0인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잃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요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공기가 나를 때려주는 힘이 있겠나 없겠나? 있거든. 그 압력이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얘기하고 대기압이 얼마야? 그러면 1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압은 1기압. 알았지? 그래서 여기 압력계의 눈금이 0이 나왔다는 소리는 1기압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래? 너희들 수압이라고 들어봤니? 수압. 수압은 물이 누르는 힘이 알겠지? 근데 수압은요, 예를 들어 10m당 1기압이에요. 10m당 1기압.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물이고, 물고기가 여기 있다, 이렇게. 물이 있을 때, 얘가 지금 20m 지점에,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 물 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어떻게 되지요? 세집니다. 그럼 아까 10m당 1기압을 그랬으니까 이 물고기한테 작용하는 압력이 얼마예요? 그러면 몇 기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물로만 보면 2기압이잖아, 맞지? 이 바깥에 있던 공기들이 얘를 또 눌러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기압이제. 대기압이 얼마니? 1기압이기 때문에 물고기한테 작용하는 압력은 3기압이라고 얘기해요. 3기압. 항상 대기압이 1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압력계는 눈금이 0이지만 그걸 우리는 1기압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결과 및 테스트가 안 봐봐. 공기의 압력이 1일 때 공기의 부피는 60이래. 두 개를 곱하면 60 나와요. 그 다음에 압력이 1.5면 부피는 줄겠지? 얼마냐면 40이래. 그렇지만 그 두 개 곱해도 어떻게 돼요? 60으로 똑같지. 그래서 쌤이 아까 보일의 법칙을 식으로 쓰면 PV는 일정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지? PV는 일정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그렇고 세 번째 거 봐도 압력이 2일 때 부피는 30대인데요. 곱하면 60. 이 표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글자 쌤 읽어볼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잖아, 맞죠? 반비례니까. 그 밑에 온도가 일정할 때, 자, 뒤에 줄쳐라.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오일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 밑에 정리같이 1번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뭐하고?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그 밑에 2번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 부피 곱은 일정하다.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OXX OXO 2번에 3 3번에 3 4번에 20 5번에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있지 맞지? 그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렇지? 6번에 5 틀렸는 거 수정해. 근데 채점할 때 여기 이게 사진 이렇게 가야 되거든. 뭐 틀린 거 없어요?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같이. 자, 탐구 B.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온도 동그라미, 기체 부피 동그라미. 이건 무슨 법칙이겠니? 샤르르 법칙이 알겠지? 자, 그 밑에 실험 1. 삼각 플라스크에 씌운 고무 풍선의 크기 변화. 그래서 자, 1번에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 풍선을 갖다가 씌운다. 그 다음 2번 가자.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그럼 온도를 증가시켰다는 거다 맞지요? 그러면 고무 풍선의 부피는 증가하겠다 맞지?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 3번 과정 2에 삼각 플라스크 얼음이 담긴 수조는 온도를 낮춘 거다 맞지? 그러면 기체 부피 줄어들 테니까 풍선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그 밑에 정리가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 2번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과정 2. 실험 2 보세요. 자, 1번 일정한 압력에서 공기 75가 들어있는 주사기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는다. 2번 20도씨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주사기를 넣는다. 3번 물을 가열해서 40도, 60도, 80도 그 공기 부피를 측정한다. 그 밑에 표 보세요. 20도씨일 때 부피가 75예요. 40도씨로 온도를 2배로 증가했지? 그랬더니 뭐 부피 값이 5만큼 증가했다 맞지? 그 다음에 40에서 60도씨로 온도를 또 20도 증가했지? 그럼 부피는 또 5만큼 증가한다 알겠지? 그래서 85 뒤에 80되니까 90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보니까 온도가 20도씨 높아질 때마다 공기의 부피는 5ml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밑에 정리 들어가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뭐 한다? 증가한다. 썼으면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이서야 너 마찰력하고 부력하고 공부해 올 수 있겠나? 그럼 다음 주는 똑같이 애들이랑 수업 시험 시간 10분씩 그대로 해서 줄게. 불러도 되나? 자, 1번 XO, XO, OX 2번 OOX 3번에 2, 4번은요 이렇게 됩니다. 쫙 이렇게 알았지? 그 다음 5번은 입자 개수 몇 개 그려야 돼요? 8개 똑같이 그려야 되고 화살표 길이는요 더 길게 해야 된다. 화살표 길이 더 길게. 6번에 4번 틀린 거 수정하면 돼요. 6번에서 4번. 그럼 제목 쳐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6쪽 갑니다. 여기서 잠깐. 자, 보일러 법칙으로 기체의 부피 압력 계산하죠. 그 밑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 기체의 부피와 압력을 구하는 문제는 보일러 법칙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일러 법칙, 뒤로 줄쳐요. P 처음 곱하기 V 처음은 P 나중 곱하기 V 나중. 그걸 아까 선생님이 P1 V1은 P2 V2 이렇게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왼쪽에 보면 유형 1이 있습니다. 예제 봐라.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부피가 90ml이다.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3기압으로 변하면 이 기체의 부피는 몇 ml인가 그랬는데 그 표에서 둘 다 0도씨로 온도 똑같지 않았죠? 그러면 자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1기압 곱하기 90은 3기압 곱하기 네모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게 그거잖아.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유형 2도 한번 봐봐. 25도씨 2기압에서 공기의 부피가 15ml이다.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60ml로 되려고 하면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표본은 둘 다 지금 25도씨잖아. 그럼 온도 일정이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거 봐라. 2기압 곱하기 15ml는 모르겠다 압력 곱하기 60ml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알겠지? 이게 이해가 되면 오른쪽에 유제 1번, 2번, 3번, 4번 지금 풀고
딱 볼게요. 카메라. 유제 1번에 2.5리터. 유제 2번 45ml. 유제 3번 4기압. 유제 4번 0.25기압. 분수를 써도 돼요. 됐습니까? 오른쪽 갑시다.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 그래서 감압 용기 속 과자 공기의 변화. 너희들 감압 용기는 압력을 어떻게 했다 그랬지? 감소시킨 거다, 알겠지? 그림과 같이 일정 온도에서 감압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은 뒤에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내니까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증가해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밑에 해석 보세요.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낸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 횟수 감소,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 충돌 횟수 감소, 감압 용기 속 기체 압력 감소, 과자 봉지 속 기체 부피 증가, 과자 봉지 속 기체 입자 충돌 횟수. 부피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 감소, 과자 봉지 속의 기체 압력 감소. 오른쪽에 고무풍선을 넣은 주사기.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작게 분 고무풍선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끝을 막은 후에 피스톤을 누른다는 소리는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고무풍선의 크기는 작아진대. 해서 주사기 피스톤 누름, 주사기 속 기체 부피 감소,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충돌 횟수 증가, 주사기 속 기체 압력 증가, 고무풍선 속 기체 부피 감소,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 충돌 횟수 증가, 고무풍선 속 기체 압력 증가. 저 밑에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좀 주세요. 오줌 싸개 인형 가끔씩 나옵니다. 자, 밑에서 읽어볼게. 오줌 싸개 인형 뜨거운 물과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다음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인형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첫 번째 그림 봐봐. 뜨거운 물 안에 넣으면 인형 안에 있던 공기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공기 입자수가 감소했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입자수가 감소하면 압력이 감소지. 맞지? 그 다음 오른쪽 중간 그림 봐라. 찬물에 넣으니까 인형 안이 압력이 감소하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봐라.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니? 커지지. 그럼 부피가, 그 인형 안의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